싸, 사람들이 다, 다들 관심 가지는 구, 구설수를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 싸다구. 싸다구.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시사, 연예, 정치, 경제 등 핫 이슈를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면서 가끔은 나쁜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싸다구를 날릴 수 있는 법률적 대응책에 대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조정현 변호사와 함께 하실 박준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오늘도 시원하게 싸다구 한번 날려볼 준비 되셨나요? 네, 역시 휴가를 다녀오셔서 그런지 오늘도 파이팅이 넘치시는데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불법 대부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불법 대부업이라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데요. 최근에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불법 사채는 원금까지 다 토해내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고금리 이자만 물어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원금까지 몽땅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허라, 이 불법 대부업자들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면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얘기인데 모처럼 시원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불법 대부업은 믿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최근에 진행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한국에 일하러 오시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의뢰인으로 오신 케이스인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계모임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A씨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계에 참여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목도모 차원의 계였는데 어느새 착취를 일삼는 악마의 계가 되어버렸어요. 악마? 이 악마 말씀이신가요? 악마의 계라니. 이야, 이거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맞습니다. 5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6만 원에서 15만 원씩 갚아야 했다니까요. 연이자로 따지면 1000%입니다. 와, 현행법상 최고 금리가 20%인 걸 감안하면 정말 말 그대로 사악하기 그지없는 악마의 계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불법 중에 불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악마의 장난이 더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이 사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고금리를 넘어서 불법 추심, 협박, 성폭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건 악마가 아니라 악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절 천하의 악질, 쓰레기들이네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조심스럽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문제의 심각성을 아셨으면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A씨는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 추심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밤낮으로 협박 전화와 문자가 왔고 심지어 가족들에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는 채권 추심 전화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루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 연락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대부업자들이 A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거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대부업을 넘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인 거죠.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 수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협박 문자나 통화 내역, 송금 기록, 모든 것을 꼼꼼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 경제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라는 사실 꼭 유념하세요. 네, 그렇죠. 경찰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긴급 피해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밤 시간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불법 촬영물 삭제와 같은 도움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 이런 악질 범죄자들은 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고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더해서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벌을 주더라도 이러한 나쁜 짓에는 모자랄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상당히 강력하고 무거운 처벌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새 법안이 통과되면 원금까지 환수당하니 범죄자들에게는 정말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호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이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박 변님, 애초에 이런 불법 대부업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불법과 합법 대부업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꼭 이용하세요.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세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두 번째로 햇살론과 같은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본인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시는 겁니다. 과도한 대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불법 대부업의 폐해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잘 수집해서 부디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싸다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불법 대부업의 실태와 그 위험성,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부디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1부에서 국내 불법 대부업 문제로 뜨거워진 스튜디오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2부에서는 해외로 훌쩍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신비의 나라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 얼굴이 왠지 아랍 왕자처럼 보이는데요. 네, 제 별명이 뭔지 아셨습니까? 하하. 아랍 왕자였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얼굴이 검하잖아요. 일단 네. 검고 코가 크고. 코가 크죠. 네. 코가 크다면 그렇죠. 아, 코가 크다면 마음도 넓다. 이 마음이 말씀 넓죠,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럼요,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 여행을 법정 휴정 기간을 이용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네. 이게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물론 재밌는 것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는 또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의 눈으로 본 이집트의 모습은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네,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이집트는 상당히 생경했습니다. 어허.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니겠죠? 사기는 너무나 흔한 사건이죠. 저희가 한국법 전문가지 이집트법 전문가는 아닌데 어떻게 대응하고 오셨는지 한번 여행지에서의 위험한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가서 첫 번째로 사기를 당한 사건은요, 우버 사건입니다. 오, 우버 택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버에서 제가 숙소가 있었고요. 그 숙소에서 새로운 도시인 룩소르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야 했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일찍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전날 저는 이제 우버를 타고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했었죠. 그럼 제가 알기로 우버는 글로벌 업체의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이라서 그렇게 사기를 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실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당했잖아요. 자, 여러분 변호사도 당합니다. 네, 네. 그렇죠.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버를 이제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의 목적지가 변경됐더라고요. 이집트에서 리비아까지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바다를 건너가야 될 텐데 네. 모세의 기적도 아니고 제가 모세가 될 뻔했죠. 우버의 기적인가? 네, 우버의 네. 기적입니다, 진짜. 혹시 출애굽 택시 기사가 모세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진짜 저한테 은총이 내려졌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비아 쪽으로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내 공항 목적지에 원래 정확하게 했었다. 그리고 저는 탈 때부터 그 목적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서 목적지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황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 모세 흉내내는 기사놈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황한 손님들을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우버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결제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느낌이 옵니다. 우버 결제를 취소시키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취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그럼 목적지에 가달라고 했죠.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제가 현금을 지급했고요. 그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거 우버 취소된 거 맞겠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택시기사는 취소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돈 2번 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하. 확인해보니 취소는 빠이지엔이죠. 이야. 그죠. 이집트에서도 중국말 쓰나 봐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국 사람 반, 이집트 사람 반? 네, 한국 다 사람은 같이, 좀 많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어딜 가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죠. 저희가 나온 경북대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농담으로 북경대라고 했는데, 역시 카이로는 또 베이징의 향기가 솔솔 나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 그런데 기사 말고도 관광지에서 유명한 기념품 사기라든가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당했습니다. 제가 종합 사기란 선물 사기는 세트를 다 당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기란 사기는 다 당했습니다. 제가 현직 변호사이지만 거기 가서는 그냥
관광객 수준이었습니다. 아랍 왕자 아니셨어요? 제가 아랍 왕자라서 돈 좀 많이 펑펑 쓰고 왔죠. 아, 역시 왕자님다운 씀씀이. 네. 네, 어떤 일 당하셨어요? 그게 말이죠. 제가 겪은 또 하나의 사건 중에 상인에 의해 당한 사건인데요. 갑자기 제가 피라미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갑자기 제 팔을 누군가 잡더라고요. 혹시 이집트 미녀 아니었을까요? 미녀였으면 제가 안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아, 다시는 못 볼 뻔했겠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왕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거기 있었겠죠. 이집트 공주를 만났나 네. 했는데, 네. 네. 시커먼 사기꾼을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시커먼 남자였었죠. 아하, 수염은 턱까지 기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그 상인이 제 팔을 잡길래 저가 뒤돌아 봤죠. 그랬더니 그 상인이 1달러? 1달러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물건도 안 보여주고 1달러부터 가격부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무슨 말이죠? 물건 팔지도 않고 그냥 돈부터 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팔는 거죠. 1달러면 1,000원 정도 되는데, 그 이집트 다이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이소는 그래도 물건이나 살만하죠. 그 사람들이 파는 물건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집트까지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사게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나 친숙한 원산지를 확인했을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아니, 역시. 그래서 그냥 나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좀 네. 물건 몇 개 사셨나요? 물건을 사려고 제가 계속 봤지만 살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의 팔을 더 강하게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뿌리치면서 강하게 얘기했죠. 이거 불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한번 아, 해보시죠. 영어를 해요? 아랍말로 하셨나요? 아랍말로 했습니다. 아, 네,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 아, 청취자분들한테. No thanks. 불법. This is illegal. 이랬죠. 아, 그랬더니 영어랑 아랍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한 발 물러나더라고요. 경찰 부를까봐. 네. 아무래도 그런 관광지에서는 경찰의 힘이 또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막 좀도둑들을 막 때리기도 한다던데. 네, 채찍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야, 채찍까지요. 정말 무서운 경찰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런 호객 행위는 이집트에서도 불법인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새로운 법안의 핵심 요지는 아까 제가 당했던 호객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법보다 채찍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채찍 보기만 해도 살발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집트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법보다 채찍이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 사실 이 관광지에 가서는 단호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막 끌고 간다고 끌려가고 뭐 물건 판다고 해서 사고 이게 아니라 확실히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까지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거죠? 네, 아주 어메이징한 사건이었습니다. 어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한다는 일이라면 공항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혹시 무슨 뇌물 요구라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너무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조 변호사님.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 최첨단 2024년에는 그런 일이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위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통과하는 내내 짜증만 부리던 직원이 팁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뇌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제가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뭐 1달러짜리 한 장 주고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박 변님은 꼬장꼬장한 꼰대 스타일이시니까 안 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박고장이죠. 그래서 네. 저를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1달러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제가 코리안 로이어다. 너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봐라. 단, 난 너가 가져가는 순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 멋진데요? 네. 그랬더니 그냥 통과시켜 주던가요? 네. 야. 프리패스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역시 한국 변호사의 이 매운 고추의 맛을 보여주고 오신 박 변호사님, 이집트에서도 참 맹활약을 하고 오셨네요. 네, 싸다구. 오늘 1부에서는 불법 대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2부에서는 우리 박 변님의 이집트 여행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항상 어딜 가나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려는 무서운 사람들이 한국, 이집트 어디나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한 싸다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